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퀘스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국의 부자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2022년 12월에 발간을 했고요. 지금 며칠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황원경, 김진성, 이신의 연구원 세 분이 만들어주신 귀중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한 400명을 대상으로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KB 고객들이겠죠. 그분들을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국 부자는 지난 한 해 부자 수와 자산 규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국 부자는 2021년 말 기준 4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0.3%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서만 2만 2천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은 21년 말 기준 42만 명 말씀드렸고요. 39만 3천 명 2020년 대비 3만 1,000명 8%포인트 증가했고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도 21년 말 기준 2,8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1%포인트 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부자들은 부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한국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2%로 20년 대비 0.06%를 기록했고 부자의 보유 총 금융자산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가계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 4,924조 원 중 58.5%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로 살펴보면 21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0.82%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부자는 서울에 45.1% 정도 절반 가까이 살고 있는데 19만 1,000명이라고 하고요. 경기 9만 명, 부산 2만 9천 명, 대구 1만 9천 명, 인천 1만 3천 명 순으로 살고 있다. 저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3%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서만 전년 대비 2만 2천 명이 늘었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부자의 45.3%가 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45% 정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중에서는 강남 3구에 45%가 집중되어 있다. 대략 해보면 한 뭐 23, 4% 정도가 대한민국 전국의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 강남 3구에 100명 중에 23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자산 그런 쪽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한국의 신흥 부자는 전통 부자와 달리 어떻게 자산을 키워왔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흥 부자는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개인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30세에서 49세의 금융자산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신흥 부자는 이제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로 여기서 일단 정의를 내렸어요. 최근 자주 회자되는 영 리치가 나이가 젊은 부자라는 점에 주목하였다면 신흥 부자는 막 부자에 진입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개념이다. 아마도 이제 10억에서 20억 원 정도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본인 집은 뭐 한 채 정도는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았을 거기 때문에 10억에서 20억 원 정도 금융자산이 있다고 하면 본인 부동산이 뭐 최소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사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21년 기준 신흥 부자는 7만 8천 명으로 부자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99조 5천억 원으로 부자의 총 금융자산 중 3.5%를 차지했다. 신흥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금융자산 2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전통 부자와 비교함으로써 파악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2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부자들은 전통 부자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신흥 부자는 30세에서 49세 금융자산 10억에서 20억 원을 보유한 개인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흥 부자는 전통 부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부모로부터 지원 증여 상속으로 종잣돈을 형성. 신흥 부자가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기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된 부의 원천은 32.2%가 사업소득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 26.4%, 상속 증여가 2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부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나 상속 증여를 부의 원천이라고 꼽은 경우가 더 많았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30에서 49세 사이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부동산
부동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신흥부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종잣돈의 규모를 7억 원이라고 응답을 했으며, 이들이 종잣돈을 모았던 주된 방법은 전통 부자에 비해서 근로소득을 모아서 이 부분이 14.8%포인트 높았고요. 부모로부터 지원 증여 상속으로가 11.4%포인트가 높게 나왔는데, 반면에 디지털 자산 등 기타 자산의 투자가 종잣돈을 마련한 주된 방법이라고는 꼽히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평균적인 경우는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했을 거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재산 증식을 했을 텐데,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까지는 디지털 자산 등 기타 자산에 투자해서 불리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부자의 종잣돈 형성 방법을 이렇게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신흥부자인데 급여 등 근로소득을 모아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수익을 통해, 그다음에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의 투자, 그다음에 투자 신탁사의 전담 관리 맡기는 부분은 전통 부자보다 낮게 나타났어요. 이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 핸들링하는 경우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리고 매매 임대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것도 전통 부자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고요. 부모로부터 지원 증여 상속의 케이스가 좀 다수 있었고, 토지 개발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번 케이스는 좀 적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흥부자는 종잣돈 마련 이후에 전통 부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와 기타 자산 투자로 부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신흥부자가 목표로 했던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후에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을 증식시켰던 가장 주된 방법은 주식이 54%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거주용 외 아파트 36.8%, 예적금 31%, 거주용 부동산 2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부자와 비교해서는 신흥부자는 주식 10.3%포인트 더 높았고요. 예적금 3.4%포인트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흥부자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운 경우는 다세대 연립빌라 1.7%포인트 이외에 재건축 아파트도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요. 신흥부자는 향후 부동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금융자산을 늘리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투자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부자가 향후 목표로 하는 총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 자산 52%, 금융자산 36%로 전통 부자의 목표 구성비와 거의 유사했다. 반면 신흥부자의 현재 총 자산 구성비가 부동산 자산 64.7%, 금융자산 29.5%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현저히 큰 자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신흥부자는 향후 현재 총 자산 구성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자산 확대와 총 자산 확대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흥부자의 4분의 1 정도만 부자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상에서도 자산을 중시하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전통 부자의 66.2%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신흥부자는 4분의 1 정도인 26.4%만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부자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좀 더 많은 자산을 모으는데 노력할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미래상에 대해서도 자산을 중시하는 인식을 나타냈는데요. 신흥부자는 부자의 미래상으로 자산을 성장시키는 부자 19.5%,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 19.5% 동일하네요. 이것을 지향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통 부자가 자산 이외에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부자 24.6%를 지향하는 모습과 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신흥부자는 투자 기본인 소비 지출 관리로부터 금융,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신흥부자의 가장 큰 자산관리 관심 분야는 국내 금융상품 투자 36.8%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제 동향 정보 수집 32.2%, 국내 부동산 투자 26.4%, 소비 지출 관리 23%,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23%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소비 지출 관리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플러스 13.8%포인트면 차이가 좀 있죠. 부자에 진입한 초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기초에서 소비 지출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신흥부자는 공격 투자형과 적극 투자형을 합한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전통 부자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했다고 있는데요. 신흥부자의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 비중은 28.7%, 전통부자는 26%로 약 2.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신흥부자는 공격 지향적 투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비중 축소 전략으로 자산 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20년과 21년의 총 자산 구성 변화를 보면 금융자산 비중은 점차 감소한 반면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점차 증가했다. 기타 자산은 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9년도 41.2%였던 금융자산 비중은 20년 39.9, 21년 36.6%까지 줄어든 반면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19년도 54.3에서 20년도 56%, 21년 59%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 비중 변화가 가장 큰 상품은 주식이었는데요. 19년도 12%, 20년도 14.5%, 21년도 21.1%로 점차 비중이 늘어 금융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네요. 반면 펀드 비중은 19년도 10.1%, 20년도 8.8%, 21년도 8.4%로 점차 감소했는데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 스스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간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 Korea Wealth Report 2022 유익하고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경제에 대한 공부, 부에 대한 공부,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면서 내가 향후에 우리가 이제 90세 이상 살아야 되는 거의 100세 시대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내가 기반을 닦고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매우 유의미한 리포트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링크도 걸어 놓겠습니다. 한 번씩은 꼭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